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하영에게 다급히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이걸 어떡하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에 심각성을 깨달은 하영. 10년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러네. 두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빨리 대한민국을 덮친 공포의 시작.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고자극적인 수상한 드라마 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사건은 대형 태풍 매미의 발생으로 전 국민이 제일 두려워하던 어느 날 시작됐는데요. 그것도 강남구 수성동에서 부유하게 사는 한 노부부의 집에서 말이죠. 여보, 저 왔어요? 퇴근 후 늘 그렇듯이 반갑게 맞이해주던 아내를 찾았지만 오늘따라 조용한 집안. 불안한 느낌에 주위를 둘러보던 남편이 발견하게 된 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다급히 신고를 하려던 남편. 하지만 그곳엔 손님이 있었으니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었죠. 곧장 수사에 돌입한 기수대. 이때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찾아옵니다. 범죄 행동 분석팀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구경수입니다. 전에 감식회에 있었어요. 범죄 행동 분석관?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들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뭘 하죠?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아, 화나지만 참자 참아. 우리가 지금 윤 팀장님 찾아온 거는 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요, 저희 쪽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범죄 심리 인지하는 원대한 작업에 협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 보고 내용이라도 좀 공유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알고 물으시는 거겠지만 안타깝게도 공유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직은 생소한 프로파일러. 두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일단 가자. 방법이 있겠지. 그날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는 범죄 행동 분석팀. 팀장님. 바로 범죄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점점 더 극악한 놈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제 추측이 틀리길 바라죠. 안 나오면 좋고.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뭐 얼마나 더 극악무도해지길래 데뷔까지 해요? 대성 연쇄 살인 사건. 그건 경찰의 아픈 손가락이자 오랫동안 미제인 사건. 그 새끼는 몽타주까지 나왔는데 그걸 왜 안 잡히는 거야? 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놈들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추적하기 어려워요.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추적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행의 양상을 보면은 보통 원한인지 치정인지 돈인지 어느 정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보면 딱 티가 나지. 근데 이게 다 아닐 때 그 말은 단순 쾌락 범행? 무작위에 무대뽀로 이 범행을 저지르는 놈들은 행동 패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에 분석팀은 범죄 예방을 하고자 사건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범죄자들의 행동 심리를 체계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극악무도할 만일의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도 이 경제적 변화가 가장 큰 시기에 오로지 살인이 목적인 극악한 범죄 형태가 나타났고 이놈들은 지능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머리가 살인에 특화된 거지. 그래서 범죄 패턴을 바꾸고 범죄 수법이 진화해버리면 잡는 건 더 어려워져요. 뭔진 모르겠지만 파이팅이요. 연쇄살인의 정의 요소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적 냉각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둔 비면식 범죄, 셋 이상의 장소에서 셋 이상을 살인. 본격적으로 연쇄살인 연구를 시작한 분석팀. 연쇄살인범들은 살인행위 자체에서 쾌락의 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여운이 끝나면 쾌감을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찾아요. 한마디로 냉각기는 그 살인으로부터 얻은 충족감과 만족감이 유지되는 시기니까 그 심리적 만족감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 살인이 이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냉각기가 끝나면 또 살인을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아직 살인의 목적을 두고 냉각기까지 가진 연쇄살인 사례가 없어. 우리도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10년을 본다고 하신 게 이런 놈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범죄행동 분석팀의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그 시각, 군곡동의 한 저택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혼자 있던 집에 한 남자가 잠입, 반항도 못하는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였죠.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달려간 기수대 윤태구 팀장. 강도 사건이라기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현금도 버젓이 있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댔어. 강도로 위장한 원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더라고. 저항을 했다면 둔기를 휘두르느라 피가 천장까지 튀었을 텐데 나중에 영안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 몸에 방언도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놈이 뭘로 내리셨는지 그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잣집에 들어와서 뒤지는 척만 했지 현금에 손을 안 댄 거면 원한 아닐까요? 아무리 원한 관계여도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대범하다. 오버킬링이 대부분 면식범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다고 정신 이상자가 뭐 이런 집에 멀쩡하게 들어왔을 리는 없고. 주변인 탐문 수사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하영 역시 의문 가득한 군곡동 살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범행 도구와 수법이 수성동과 유사했기 때문이죠. 사건 수사도 범죄 심리 파악도 난항을 겪던 어느 날, 선배님. 감식계에서 국 팀장을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네, 이거 이상한 게 있어서 이거 좀 봐주세요. 둘 다 등산하네. 근데 왜? 이게 하나는 강남서 수성동 건이고 하나는 종로서 군곡동 건인데 군곡동? 급 솔깃해지네. 같죠? 복부신 족적.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 관할은 다른데 같은 놈이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걸 알아냈지만 뭔가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 하영. 그리고 그의 예상은 맞았으니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해 서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지? 진중동에서 사건 또 터진 모양인데? 네? 이거 봐봐. 네, 저도 보고 있어요. 진중동 2층 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 범행 도구를 듣자마자 뇌리에 스친 불길한 예감. 군곡동도 둔기였어요. 그치? 현장 갔다 올게요. 하영은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틀리길 바라면서 말이죠. 곧바로 앞선 두 사건과 비교해보는 하영. 둔기로 공격당한 피해자. 안방에는 발자국이 없고 금고 역시 건드리지 않았다. 천장에도 혈흔이 튀는 적은 보이지 않는다. 범인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의미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던 순간 내부에서 사건을 알아보던 국팀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걸 어떡하냐? 하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그 실린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러네. 전부 다 들어맞네요. 강남구 수성동과 진중동에서 연이은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두 사건의 발생 시점 사이에 종로구 군곡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빠르게 나타난 극악무도한 범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한 세 번째 살인. 연쇄살인이다. 과연 범죄 행동 분석팀은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범죄를 막기 위해 악마들과 위험한 대화를 시작한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 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누구인지, 범죄 행동 분석팀이 범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궁금하다면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If only